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2018년 5급 피셋 자료 해석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브랜드 자료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분포 있고 다니는 개, 도시가 5개 있고 평균이 있네요. 그리고 해피랑 드림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점포수 편차까지 있고 편차라는 것은 뺀 거의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해피의 편차 평균은 드림의 편차 평균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드림은 1.6으로 나와 있는데 빈칸이 비어져 있죠. 요거는 어차피 나누는 게 5개니까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에 6이니까 1.2다 까지 해가지고 크지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4번 지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만 푼다고 하면은 평균을 굳이 구하시지 않고 나누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3, 2, 하나인데 드림이 더 많구나 해서 해피가 작다라는 사실까지만 하면은 평균을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니은, 디귿, 리을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1.2 같이 쉬운 숫자는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와 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는 다르냐라고 물었어요. 자, 보면은 둘 다 빈칸이죠. 둘 다 빈칸인데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을, 정, 무, 평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3개는 딱 평균이 4입니다. 그러면은 갑 더하기 병이 평균이 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편차가 둘 다 2예요. 편차가 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2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똑같이 2나 66이 돼버리면 평균 4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2, 하나는 6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수는 다른 게 맞게 되겠고요. 그러면 3번도 지워지고 디귿은 안 풀어도 자동으로 맞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리을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무에 있는 해피카페 중 하나가 병으로 브랜드 변경 없이 그대로 해피로 이전할 경우 편차의 평균은 변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와 병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무는 4개고 병은 2개예요. 근데 무에서 병으로 갔으면은 3, 3이 되는 거죠. 그럼 편차도 1, 1로 돼버리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 그대로죠. 왜냐면은 2가 1, 1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리을에서 병에서 무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 4에서 1, 5가 되는 거고 편차가 1이 되고 편차가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4가 돼서 2에서 4가 되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변한다.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함정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럼 디귿도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정도시는 해피카페 점포수가 드림카페 점포수보다 적냐라고 불렀어요. 요거 물어보고 있죠. 근데 어차피 한 칸만 비어있고 평균이 있으니까 우리 가평균 이용하면 되겠죠. 4, 4 날려주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해피는 3개고 드림은 5개니까 적은 거 맞게 되겠습니다. 1번 어차피 간단하게 풀어야 되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분 2, 30초 내외에 풀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16, 17년 추석 교통대책기간 고속도로 교통현황이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명 만대구에 16, 17년 있고 이동 교통량 있고 일자도 이쪽 있고 개가 있는데 16년에는 6일, 17년에는 11일, 6일이고 11일이고 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요시간 현황이고 대전, 부산, 광주, 목포, 강릉까지 가는 시간 이렇게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먼저 읽고요. 표 1에 있는지 표 2에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가면은 되겠죠. 자, 17년도 기간 중 고속도로 이동 인원은 6,160만 명 맞죠?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는지 여기서 6160 갔을 때 얘가 100%면은 얘가 170%가 넘는지 확인하면 돼요. 기본적인 방법은 354에다가 1.7 곱하면 돼요. 여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이 곱하기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616을 1.7로 나눠보세요. 이게 170%잖아요. 그러면 51 나누고 3 나누고 106 나오는데 17 곱하기 6이 102니까 얘는 3600보다 크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170%일 때 100%는 3600보다 크죠. 3540이라는 숫자는 100보다 작아요.
그럼 요거를 100으로 만들어줬을 때 얘는 170보다 커진다. 요런 논리를 가지고 6,160만 명이 70% 이상 증가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간단하게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억 맞죠? 그럼 1번, 2번 맞고요. 3, 4, 5번 소거되니까 니은과 디귿 둘 중에서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그냥 연계해가지고 니은 바로 볼게요.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6160을 11로 나누셔도 돼요. 근데 560을 11 곱해도 되죠. 그럼 뭐예요? 560에 560 이렇게 나오니까 6160. 맞구나. 왜냐면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까진 맞아요. 근데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지 요걸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3540을 또 6으로 나눈다. 이거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600 빼기 10이니까 590이 나올 거고요. 590에 560일 때 10% 이상 감소했는지 보는 건데 차이가 30밖에 안 나니까 10% 감소 안 했죠. 그럼 니은 틀린 거니까 1번 소거되고 자동으로 답은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아닐까 그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디귿과 리을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 대냐? 여기죠. 그리고 전년은 535죠. 535에서 588로 갔을 때 몇 증가돼요? 53만큼 증가가 되죠. 535에서 53이니까 10% 조금 안 되고 9%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니를 보면은 곧 2017년 최대 소요 시간은 기성 있고 기경 두 개 따로 있죠. 기성의 경우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느냐. 요걸 하나를 조건을 파악하셔야 돼요. 감소했죠. 근데 여기 서울 부산이 증가했으니까 광주 목포 강릉 볼 필요 없이 일단은 리을 틀렸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감소했네요. 그리고 서서울 목포 7시간, 서울 광주 7시간. 서서울 목표 7시간, 서울 광주 7시간에 걸려 전년 대비 각각 1시간 50분과 30분 감소했느냐. 1시간 50분 감소했고 30분 감소한 거. 나머지는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려가지고 리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4년부터 17년까지 각국의 엔겔 개수와 엔젤 개수. 엔겔 개수는 먹는 거 관련한 거 있는데 엔젤은 또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각 주에 다 줍니다.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보면 엔겔은 식료품비죠. 엔젤은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예요. 부모는 다 가계 지출액으로 동일하고요. 보육교육비에는 식료품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개 별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크로스가 되는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가볼게요. 8년 13년 동안 엔젤 개수의 연간 상승폭은 매년 증가하느냐 물었어요. 엔젤이 흰색이죠. 엔젤이 흰색이니까 0.95 증가했고 1.6 증가했는데 여기 갈 때는 1도 증가 안 했죠. 그러면 1번은 틀린 거다.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년 대비 14년 엔젤 개수의 하락폭은 엔젤 개수의 상승폭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4년이 있고 14년 이렇게 있습니다. 엔겔 개수 같은 경우에는 16.6에서 12.2, 4.4만큼 감소했죠. 이렇게 적어줄게요. 엔젤 개수 상승폭은 14.4에서 20.1이니까 대충 5, 6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하락폭이 더 작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매년 증가한다, 매년 감소한다, 크다, 작다, 초과한다, 미만한다 이런 느낌으로 서술어를 바꿔주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자, 6년 이후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비는 식료품비를 초과하냐라고 물었어요. 아까 2006년부터 이 엔겔 개수와 엔젤 개수 두 개가 크로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엔젤이고요. 이게 엔겔이니까 크로스 돼가지고 엔젤이 더 많아진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모가 똑같죠. 가계 지출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할 수 있지 분모가 달라지는 경우 절대적인 비용은 비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해서 3번이 맞구나 하시면 되고요. 4번, 5번 보면은 8년, 12년 동안 매년 18세 미만 요거는 N이죠. 그리고 N 그러니까 N 대비 N이 증가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8년에서 12년은 요만큼의 기간인데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근데 N은 증가하죠. N은 감소하죠. 그럼 전체적인 분수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거꾸로 된다.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해야 맞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엔젤 개수는 가장 높은 애가 가장 낮은 애에 비해 7%포인트 이상 크냐라고 물었어요. 제일 큰 거 언제예요? 여기죠. 제일 작은 거 여기죠. 7 안 되죠. 6.1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17년도 스노우보드 결승전이고 점수고 옳은 것만 골라라. 단위점이고요. 심사위원은 4명이 있습니다. 평균 최종 점수 있고 선수가 4명 있다. 그리고 시기가 각각 3번씩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빈칸이 많아요. 자, 빈칸이 많지만 빈칸은 어떻게 된다? 필요할 때 절대 먼저 전부 채우고 가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주 잘 봐야 되겠죠. 자, 시기의 평균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2개 점수의 평균이고요. 최종은 1차, 2차, 3차 시기 중 최저를 제외한 2개 점수의 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평균 산정 방식, 최종 점수 산정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최종 점수는 정이 1보다 낮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정은 빈칸이고 1도 빈칸이죠. 그러면은 요 빈칸이 쉽게 구해지느냐 쉽게 구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억을 풀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각 주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쉽게 구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낮은 거 빼고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75.5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을의 점수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일단 딱 봐도 2차가 제일 낮죠. 그럼 1차의 평균과 3차의 평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어쨌든 한 87점이죠. 그리고 얘는 79점이고요. 근데 87 더하기 79에서 175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오죠. 170점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일단 무조건 커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소거되고 이렇게 되면 니은 풀 필요 없죠. 여기서 기억 다음에 니은 푸시는 분들은 진짜 천벌 받으실 분들이에요. 바로 디귿으로 넘어가야겠죠. 혹은 리을이나요. 그럼 디귿 풀게요. 정이 1차 시기에서 심사위원에게 10점씩 더 받으면 최종 점수가 가장 높냐라고 물었어요. 일단은 얘는 제일 낮죠. 그렇겠죠. 제일 낮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다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고 일단 갑이 1등 후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175.5점이었는데 1차 시기에서 10점씩 더 받은 얘가 91점이 되죠. 그럼 10점 올라서 185.5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갑보다 높고 1보다 높고 병보다 높으니까 최종 점수가 가장 높구나.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 그러면은 리을만 풀고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1차 시기에서 심사위원 C는 4명 선수 모두에게 심사위원 A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느냐? 높죠? 높죠? 높고요. 높네요. 리을도 맞아갖고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이 제일 쉬운 복이라는 거 우리는 사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을 먼저 만약에 풀었다면은 디귿 바로 풀고 문제를 넘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사후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역부터 푸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니은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3차 시기의 평균 점수는 갑이 병보다 낮냐라고 물었어요. 3차 시기 점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병은 이렇게 있죠. 근데 병은 딱 봐도 이게 낮은 것 제외하고 높은 것 제외하면 71점이죠. 근데 갑을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최종 점수가 나와 있고 낮은 거 빼고 2개니까 여기가 94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거 제외하고 낮은 거 제외하고 94점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93점이 돼야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할 수도 있는데 안 구하는 방법을 연습 때 조금씩 생각해 놓으시는 게 사고력 발전에 도움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95, 96, 92 있죠. 그럼 여기에 어떤 점수가 들어오더라도 평균은 90점이 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70점이 들어오나 100점이 들어오나 값은 어차피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걸 제외하고 두 가지 점수의 평균을 매기기 때문에 90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병보다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모두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겠지만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월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연도 있고요. 개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관광 지출액 중국인이죠. 개별 단체 전체 총 지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한번 읽고요.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여기로 가고 이런 느낌 아시죠?
자,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전년 동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3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러면 17년도 3월부터 7월까지는 여기 있고요. 전년도도 여기 있으니까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관광지출액인 1956달러 적용하면은 이렇게 추정된다. 여기도 1956달러 있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은 지출 감소액이 나오겠죠. 자, 17년도 전년 대비 연간 추정 방학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는 여기 나오죠. 그리고 추정 지출 감소액은 또 곱해주면 되겠죠. 자, 중국인을 제외한 연간 전체 방학인 외국인 관광객 수의 퍼센트 지출액 퍼센트 수준이다. 근데 지금은 다 중국인밖에 없어요.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16년도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지출액 현황. 요거 필요하겠죠. 니은 맞다 하면은 1번 제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17년도 산업부문별 추정 매출액 감소액은 도소매업 전년 대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7년도도 필요하지만 전년 대비 때문에 16년도도 필요해요. 그럼 16년도도 필요하고 17년도도 필요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요 물어보면요. 16년도 1인당 중국인 관광 지출액을 보고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숨에 푸시고 다음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는 경우, 피드백 있는 경우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군우 NCS의 군우였습니다.